너는 내가 우습지? 명절마다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이제 오지 마. 제사는 꿈도 꾸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문자 다 봤어. 맨날 집밥이야. 지겹지도 않나? 이렇게 보냈잖아.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그렇게 싫었냐?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제사 지내는데 뒤에서 요즘도 누가 제사 지내나 수군거리는 것도 들었어. 내가 그렇게 구박했어? 명절 때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단지 뭐? 내가 귀가 먹었니? 분명히 들었어. 납골당에 모셨는데 제사는 왜 지내요? 이런 말까지 했잖아.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도 편하시라고. 나 편하라고? 내가 언제 힘들다 했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대화를. 오해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알겠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희생한 거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더 이상 희생 안 해. 앞으로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너네도 너네 인생 살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진수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3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집안의 일꾼처럼 대했습니다. 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왔어. 설거지가 왜 이리 늦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더 심했어요. 사흘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에 늘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게 무슨 맛이니?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 중에 음식 솜씨가 제일 형편없구나. 제사도 1년에 10번이나 지냈어요. 시부모님,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고모부, 시삼촌까지. 모든 제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그 정도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로 살겠니? 나는 네 나이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보, 힘들지? 우리 어머니가 좀 깐깐하신데 여보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런 남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9살 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서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네가 결국 남편까지 잡아먹었구나. 복이 없는 년이라. 우리 아들이 일찍 갔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주희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내 아이들이 여기 있어.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시댁에 남았어요. 아들 둘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첫째는 10살, 둘째는 8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남편이 떠난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네가 복이 없어. 우리 아들이 일찍 갔는데 애들도 너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너가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내가 키워야 제대로 크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에게 며느리가 생긴다면 이런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겠어. 내가 겪은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세월이 흘러 제 아들들이 장성했고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는 너희 결혼 축복해.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약속했어요. 아가, 나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란다.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큰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정말 제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에게 한 번도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음식은 제가 직접 준비했고, 며느리는 손님처럼 대접받았죠. 아가, 안 도와줘도 돼. 편하게 있어. 피곤하면 들어가서 쉬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옛날 얘기야.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주희야, 너 왜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해? 좀 시키기도 해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내 대에서 끝내고 싶어. 내 며느리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저는 요리 공부도 했어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요리책도 사서 연구했죠.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 생일에 특별히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어요. 우리 며느리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 좋아하는 음식 다 했으니 많이 먹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속상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몸매에 신경 쓰니까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며느리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음식이 좀 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켜 먹을까요? 어머니 밥도 자주 먹으니 물리기도 하고. 아, 음식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쉬시라고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했어요. 더 맛있게 요리하려고 노력했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런 양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어느 날 제가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며느리에게 내놓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고기를 덜 먹어야겠어요. 살이 계속 쪄서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며느리도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왔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가 살게요. 엄마 생일인데 쉬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결국 외식은 물 건너가고 약속 시간 1시간이 지나서야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늦어 대충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먹게 되었어요. 식사 중에 며느리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계속된 진동으로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식탁에 올리려는데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며느리가 안사돈에게 보낸 내용이었어요. 엄마, 지금 시댁에 왔어. 어머니 생신이라 어쩔 수 없이 왔지. 에휴. 맨날 집밥이야 지겹지도 않으신가.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엄마, 명절에 우리 해외여행 갈까? 엄마가 가자고 했다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정성껏 차린 밥상이 며느리에게는 지겹기만 한 것이었나 봅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었습니다. 있는 거로 대충 했는데 맛은 괜찮니? 더 먹어. 네, 어머니. 근데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대요. 제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이 선물도 없이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가는 아들 부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할까?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68번째 생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짐일 뿐인가 보다.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지겹다고?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셔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쩐지. 많이 아프신가? 내가 약이라도 보내드릴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하시다고 해서요.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당연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사도는 아프지도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떠났더군요. 아들네 부부가 짐 싸서 공항버스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의 SNS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변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함께였어요. 친정 엄마가 아프다더니 다 거짓말이었구나. 명절에 저는 둘째 아들과 둘이서 텅 빈 집에서 쓸쓸하게 지냈어요.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가 없으니 뭘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형이랑 형수님이 거짓말한 거 알게 되셨잖아요. 괜찮아, 아들. 네 형도 자기 가족이 생겼으니 그쪽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서운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까지 하며 피해야 할 만큼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부부가 참석했어요. 애들아,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이야. 정성껏 준비했으니 맛있게 먹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문득 주방 밖에서 나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도 누가 제사 지내나. 납골당에 모셨는데 제사 지내? 어머니도 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와 큰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도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하셨으니까 먹고 가자. 안 그러면 또 서운해하실 거야. 알았어. 근데 이제 좀 지겹다. 다음부턴 약속 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이 그들에게는 구닥다리 풍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저 서운해할 귀찮은 시어머니일 뿐이었나 봅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음식 아직 다 안 했잖아요.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제 오랜 친구 영자의 집이 생각났어요. 영자는 제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저희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영자야, 집에 있니? 영자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자야,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좀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영자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수희야, 너 울었어? 무슨 일이야? 영자의 집에 도착해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부터 제사 때 들은 이야기까지요. 영자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영자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희야, 넌 너무 참기만 해서 문제야. 뭐, 내가 널 몇십 년을 봐왔는데 넌 항상 네 마음은 숨기고 남을 배려하기만 했어. 시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이제는 며느리한테도 그러고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해. 아니면 그것들 절대 네 마음을 모를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만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영자야, 그런데 어떻게 말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말하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돼. 수희야, 솔직한 네 마음을 표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때는 더 수습하기 어려워질 거야. 그렇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수희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네가 항상 희생하면서 살 필요 없어.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영자야, 고마워. 이제 알겠어. 영자의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제사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걱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동안의 서운함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명절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알아?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밥상이 그렇게 지겹고 맛없었니?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친정 엄마가 아프다고. 난 얼마나 걱정했는데.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 지내는데 요즘도 누가 제사 지내나. 납골당에 모셨는데 제사 지내? 이런 말이 어디 있니? 그게 너희 아버지야, 내 남편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뒤에서 수군거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단지 뭐? 내 귀가 똑똑히 들었어. 저희가 어머니를 배려해서 그런 건데 배려. 그게 배려니? 거짓말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게. 말을 마치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도였니? 내가 들었어. 분명히.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뵈야 하고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매번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강요했니? 오고 싶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거짓말하면서까지 피할 필요는 없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에 안 오면 되죠? 어차피 저희가 가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서운한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자는 식으로 나오다니. 아들이 나섰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이나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신 오지 마라. 돈이며 재산도 기대하지 말거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엄마를 찾아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찾아오니? 나를 좋아해서? 내 밥이 맛있어서? 의무감 때문에? 이제 다 컸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있어봐야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네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말했다는 해방감이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첫째는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2달 동안 아들 부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첫째 아들 부부와 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하고 연락 안 해요? 많이 서운하시죠?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도 했고. 하지만 이제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엄마가 형이랑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가족인데. 아들아,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네 형은 자기 생각만 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나 잘 지내지. 요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영자랑도 자주 만나고.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응. 말해봐. 집 보증금을 올려달래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달 만에 온 연락이 돈 때문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연락한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안부도 여쭙고. 솔직히 말해라. 안부가 궁금했으면 진작 연락했겠지.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사실 좀 급해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제 내 삶을 찾아 살기로 했어. 그 돈으로 둘째랑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보려고. 너희가 원했던 대로 각자의 삶을 살자꾸나.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네 아내와 함께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돈 때문에 연락하는 건 멈추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도 아들 부부에게도 너무 많이 맞춰왔던 거예요. 그 후로도 아들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번호는 둘째와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알려주었죠. 명절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큰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함께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히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엄마, 이렇게 명절을 보내도 돼요? 둘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우리 식구끼리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야. 이렇게 간소하게 지내니 나도 덜 피곤하고 너도 덜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 이제야 내가 명절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 가족끼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제 생활은 크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청소를 미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음식도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려니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수희야, 이제는 네 인생이야. 네가 행복해야 돼. 둘째 아들이 이런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엄마, 저녁 뭐 해드릴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 오늘은 같이 산책할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둘째는 제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어요. 영자와 함께 일주일에 2번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몸이 유연해졌어요. 수희 씨, 요가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졌어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제 자신감을 높여주었어요. 또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희야, 너 요즘 얼굴이 환해졌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영자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살게 됐거든.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늘 그랬잖아. 너는 너무 다른 사람들만 배려하고 살았다고. 맞아, 영자야.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았어. 돌이켜보면 제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기대, 아들의 기대, 며느리의 기대.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의 기대는 무시했던 거죠. 둘째 아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장남인 첫째만 챙기고 신경 쓰느라 둘째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주 둘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엄마, 사실 형 부부가 엄마에게 그렇게 한 것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대했는지 알고 있는데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둘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엄마, 저는 엄마가 지금처럼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좋아요. 처음으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둘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희야, 이번에 제주도 가자. 유채꽃이 예쁘게 필 때라고 하더라. 영자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주도 비행기 타고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러니까 더 가봐야지.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 갈 거야? 그래도 집은 어떻게 하고. 아이고, 네 아들이 몇 살인데 아직도 집 걱정이야. 혼자 알아서 잘 있겠지. 영자의 말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때예요. 그래, 가자. 내가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이제라도 해봐야지. 여행 가방을 싸면서 설렜습니다. 학생 때 수학 여행 이후로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옷들을 챙기고 화장품도 새로 샀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꾸미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는 다 하셨어요? 둘째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 했어. 엄마 없는 동안 잘 지내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말고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첫째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 낳았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손자가 생겼다는 사실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키워라. 엄마는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 제주도요? 어머니가요? 그래. 왜? 엄마도 여행 가면 안 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여행을. 예전에는 너희 눈치 보느라 이런 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기로 했어. 손자 소식은 고맙구나. 나중에 시간 될 때 보자. 짧게 답장을 보내고 여행 준비를 계속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달려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삶이 먼저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희야, 너 우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사진 찍자. 영자가 카메라를 들이밀 때 전에는 부끄러워서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 당연하지. 올려.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SNS에 사진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제 모습을 공유했어요. 제 모습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는 친구들의 반응도 즐거웠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영자가 물었어요. 수희야, 후회 없어? 첫째랑 관계가 이렇게 된 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활기차게 제 생활을 즐겼습니다. 요가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제 목소리가 아름답다는 칭찬도 받으며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첫째 아들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 첫 손자 민준이를 안고 온 거였어요. 엄마, 민준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서 데려왔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왜 갑자기?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는 거니? 아니면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애 엄마가 직장에 복귀하게 됐거든요. 역시 그랬군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거였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봐줄게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들과 손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손자는 정말 예쁘게 생겼더군요.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는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지켰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준이. 엄마, 민준이 안아보실래요?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일단 이야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네 와이프는 왜 같이 안 왔니? 저 오고 싶어 했는데 아직 엄마 만날 용기가 없대요. 그럼 이렇게 아이만 데려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사실 엄마가 아이 봐주셨으면 해서요. 와이프가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됐는데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합창단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남도 있고 봄맞이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 손자는 예쁘지만 매일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엄마, 네가 정말 걱정된다면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있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마 제가 당연히 손주를 돌봐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찾아 살고 있어. 너희가 원했던 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손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주말에 하루 정도? 엄마,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냉정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야. 예전에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 말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와 봤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한 시간을, 저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손자를 봐주기로 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손자에게 시간을 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첫째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둘째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행복해. 비록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제 진짜 삶을 이제서야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던 23살의 저,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던 39살의 저, 그리고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67살의 저.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오늘의 저는 68살의 수희, 자신만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가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